자, 이거 잘 써봐.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저번에 실전 문제 하다가 그만두지 않았냐? 그지? 실전 문제 하다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일부러 집어치웠던 것 같아. 3번 3번 하다가 정기장 하다가 시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만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계속 진행해 볼까? 왜냐면은 그 9번까지가 전력 문제거든요. 9번까지가 마저 끝내버릴까? 끝내고 자기장 들어갈까요? 3번 하다가 말았다가 아니 3번까지만 했다 그랬으니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거 하면 오늘 끝날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자기장만 끝나면 곧 있으면 4시니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같이 하자. 알겠지? 4번, 5번, 6번, 7번, 9번 아니 7번, 8번, 9번까지 그냥 같이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빠르게 끝낼게요. 4번은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A하고 B가 지금 두 개의 점전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B는 음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A로부터 2R만큼 떨어진 지점에다가 지금 A 지점, B 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점 A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V0이고 R만큼 떨어진 B를 지날 때는 B의 속력이 0이 되었대. 원래 어여와 소연이 맞네. 앉아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전이는 B가 A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전하가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음전하가 가까이 오는 거다. 근데 B 지점에 가서 속도가 0이 되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B전하가 반발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A도 음전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전하라면 전이는 B가 높은 거냐 A가 높은 거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도 헷갈린다. 야. 잠깐만 이씨 뭐야 이거 이 V0로 갔다가 왜 0이 됐을까 이거? 반발력이 작용했나 이거? 잠깐만 둘 다 음전하면 반발력이 작용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그러면은 B하고 A 중에서 어디가 더 전이가 높으냐 둘 다 음전하니까 A가 더 높겠네 그치? 음전하니까 두 물체가 음전하고 음전하 쪽이 전이가 제일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B 지점 같은 경우는 음전하가 서로 가까워져 가지고 가장 전이가 낮은 지점이 B 지점일 테니까 A가 더 높겠네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지? 왜냐면 외부에 양전하가 있다라고 어딘가에 양전하가 있다고 치면 B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이제 상황으로 묘사가 되거든. 일반적으로 전이는 플러스 전이 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잘못됐어요. X. 그 다음에 B가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만큼 증가한다.
일 에너지 정리지, 그지? 이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왜냐면 처음에 그 A를 지날 때가 그 V0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때의 이 위치 에너지를 이때 이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잖아. 그지? 2분의 1 mv0의 제곱일 테니까 그때 B로 가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외력이 작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때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같으니까 니은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A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 전기장의 세기 공식 어떻게 되죠? E는 K R 제곱의 Q, 그치? 이게 그 어떤 점전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잖아, 이게, 그치? 맞냐, 안 맞냐?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였지? 원래는 E는 자꾸 써준다, 6으로 Q분의 F,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F가 K R 제곱의 Q 프라임이었을 때, 그때 이 Q 프라임이 유동도 Q 프라임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같은 그 어떤 그 점전화 그 어떤 임의 지점에 놓여 있는 전하량의 세기를 갖다 Q 프라임이라고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공식 K R 제곱의 Q 요거니까 이거에 의하면 거리가 지금 그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제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2배 멀리 떨어지면 4배입니다. 4배 알겠죠? 그래서 디귿의 답은 X, 답은 2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과 같은 경우는 답은 4번입니다. 일단 4번 체크 좀 해봐. 근데 이게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 펼쳐져 있는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장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네. D, B, C 순입니다. D, B, C 순. D, B, C 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한번 잘 봐봐. A 지점, 그다음에 B 지점, 그다음에 C 지점, D 지점 이렇게 4개 지점이 있는데 이게 정사각형이 인 거지 지금 이게, 그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C, D. 근데 지금 얘가 전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가 더 높아요 B보다. 그 다음에 C가 제일 낮은 걸로 되어 있거든.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C가 D가 어디냐 D가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가 D구나. 아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근데 여기가 C네. 됐다 그래. D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B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낮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전이 상황에서 보면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등고선처럼 등전인 지점을 쭉 이어보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같은 전이고 여기가 두 번째로 큰 지점, 두 번째로 이제 작은 지점이고 여기가 제일 작은 지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플러스겠어? 이쪽이 플러스 극쪽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전기장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위에 조건상. 그래놓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 그러면은 A가 제일 높은 전이가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가 A가 여기 있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전이가 제일 높은 지점이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A에서 C를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에서 C로 향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A에서 C를 향하는 방향이 아니야 이거는. 그치? 그래 안 그래? A에서 C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잖아 지금. 그걸 따지면 맞냐 안 맞냐? 여기는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살짝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야 이게 D가 높고 B가 높고 C가 높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이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 나도 이게 니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니은은 X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방향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거의 같은데 약간 틀어져 있어,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 음전하가 CBA의 경로로 이동할 때와 CDA의 경로로 이동할 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CBA면 어디냐면은 여기고 여기고 여기야. 요렇게 이동하는 경우하고 요렇게 이동하는 경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동하는 지점으로 보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똑같은 지점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까지가 전기장 문제였어요. 5번까지 전기장 문제였어서 솔직히 5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 또 시험 문제에서도 실전 문제에서 내질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서 내질 않았으니까 안심하시고. 근데 이제 6번, 7번, 8번, 9번은 이게 소비 전력 문제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풀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왜냐면 과고도 그렇고 영재학교도 그렇고 전자기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력 파트입니다. 전력이랑 전자기유도는요 너희들 필수로 마스터해놔야 돼. 이것만 마스터해놔도 전기회로에서 한 60%, 70%는 거기서 나오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돼. 이 부분을 좀 잘 해놓으면. 그래서 6번은 너무 쉬워서 너희들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6번 빨리 한번 해봐. 자, 소비전력 문제. R분의 V제곱, I제곱의 R 뭐 이거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문제지, 그지? 전후의 밝기비교 문제라든지 자, 그런 공식을 통해서 전압, 전류, 회로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쉬우니까 너희들이 한번 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풀어봐봐. 그림 안 그릴게요. 6번은. 자, 나왔죠? 빨리 안 나오냐 이거? 작업 되게 불편하지? 자기 얘기하면 엄청 중요해. 진작에 얘기했으면 프린트라도 해놨다고 없는 걸 이제 알았다. 오시고
자, 이제 답이 나왔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 네, 1번입니다. 그것도 없어요. 예. 니은은 6분의 5배가 아니라 2배여야지 맞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전체 소비 전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체 저항은 가가 더 커요. 계산해 보시면 가가 더 전체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나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알겠지? 7번 같은 경우도 이거 그래프 해석만 하면 결과 끝나거든요. 실험 결과 선생님이 불러줄게. 일단 IA, IB, IC 지금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I1, I2, I3라고 했어 표에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BC에 흐르는 I1, 2, 3는 모두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야? 6옴에 12V니까 2A. 그치? 그래 안 그래? I1, I2, I3 모두 2A로 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I4가 얼마가 되냐면 8A가 됩니다. 8A. 6A가 됩니다. 6A. 자, 그 다음에 D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12V에 D에 2옴짜리니까 여기 4V 걸리고요. V2에는 8V 걸립니다. 적어라. V1에는 4V, V2에는 8V, 그 다음에 V3에는 12V 걸리죠. 12V. 자, 끝났어. 이것만 보면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판별만 해주면 끝나요. 기억은 I1, I2, I3는 I4와 같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V1과 V2 합하면 V3가 된대. 이거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전체 소비 전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 8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8배 아니에요. 그죠? 가 같은 경우는 RTOT, 이게 전체 저항의 크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6옴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RTOT를 구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3분의 4옴입니다. 저항이 같은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가에서가 몇 배냐라고 한다면 그 R분의 V제곱, 그지? 저항의 역수비에 해당되니까 정답은 2분의 9배가 돼야 됩니다. 2분의 9배. 그래서 디귿이 잘못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8번. 자, 이번에는 10A의 퓨즈가 달려있는 전기 회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소켓 3개가 있어요. 전구 소켓이 3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조명장치의 퓨즈는 대략 한 10A 정도가 흘러가면 끊어진답니다. 10A까지는 뻗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4개의 전구 AB의 저항값을 나타낸 건데 A, B, C, D의 저항값이 저렇대요. 2, 3, 4, 6 이렇게 나타나 있네. 자, 조명장치의 전구 A에서 D만을 꽂았을 때 오는 것을 골라보래요. 이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별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를 각각 다 판별해 하셔야 돼요. 일단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V가 12V일 때 A, B, 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터집니다. 이게 지금 전체 저항의 크기가 벌써 계산이 됐냐 이게? 기억 같은 경우는 RTOT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13분의 12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너희들 그 전체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전부 다. 그치? 그래 안 그래? 병렬 계산하는 거 잘 알 거야. 그래서 I분의 I는 전체 전류로 구하면 13분의 12분의 10이니까 이거 13A 나와요. 바로 터져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전류 끊어져 버립니다. 기억은 X 이런 식으로 판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니은 판별해보자. 니은. 최대 소비 전력은 108W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린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암페어가 소수점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일단 여기서 12V로 지금 전압을 걸어주고 A, B, C, D 4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최대로 소비 전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거든.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그지? 전체 저항을 R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V적으로 얘는 일정하잖아. V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놈이 얼마냐, RTOT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게 작아야 돼, 그지? 이게 가장 작아야 돼. 가장 작아야 한다. 그러면 가장 작아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연결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게 꼭 전구가 3개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2개만 사용해도 되고 하나만 사용해도 되고 3개 다 사용해도 되는데 하나만 사용했거나 안 돼. 일단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전구의 조합에서는 하나가 이제 2옴짜리인데 제일 작은 게 2옴이잖아. 근데 조합하면 2옴보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떤 걸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그런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AC이거나 아니면 BCD이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 한번 다 구해볼래 이거? A, B, C를 했더니 AC보다 크더라고요. AC가 더 작아.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둘 다 이거 똑같이 나오지 않냐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이제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소비 전력 구해봐봐. 이게 108. 그렇지 108W 나오지 그지? 왜냐면 이거 전류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9A 나옵니다. 9A. 그래서 I제곱에 R 하면은 9981에 아니 9A니까 I제곱에 9A에 I제곱에 R로 바로 구해주지 말고 IV로 구해야 돼. 왜냐면 9A 나오면 이게 공급전력이 결국은 소비전력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공급전력 나오면 돼. 여기다가 9A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가 12V 넣어줘야 됩니다. 왜 이거를 바로 I제곱에 R로 못 넣는지 아냐 이거?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거든. 왜 안 되는 거야? 이 공식은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이쪽으로 지나가는 전류의 세기로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거든. 맞냐 안 맞냐? 맞지 그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공식이야. 그래서 이 공식으로는 9A는 이게 전체 전류 나온 거잖아 이게.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I제곱에 R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IV로 구해버리면 돼. 그러면은 108W 나온다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번에는 24V일 때 최대 소비 전력은 216W이다. 최대 소비 전력이잖아 이거 그치? 24V일 때 이번엔 바뀌어. 왜냐면 지금 9A 다 넣어버리거든 지금 이거 아까처럼 했다간 AC랑 BCD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10A 넘어버려 이거. 그러면 10A가 넘지 않는 조건에서 지금 가장 작은 최소 저항의 크기는 얼마냐면 3옴이어야 되거든요. 3옴이어야 돼. 그 B 하나만 꽂아야 돼. 마지막 디귿의 조건은 B 하나만 꽂아야 됩니다. 10A가 넘지 않는 조건으로 봤을 때. 좀 노가다성이 있죠, 그죠?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B 하나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전체 전류가 8A라고 가정을 하면 8 곱하기 24V, 그지? 그러면은 198W. 디귿은 198W가 돼야 돼. 198W. 192 아니에요? 아, 2냐? 24
곱하기 8 192. 192W구나. 미안하다. 192W. 써지 그. 계산을 하고 미안해. 192W. 자,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된다. 니은 하나만. 자, 이렇게 해서 8번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9번은 이건 금방 풉니다. 이거는 금방 푸니까 9번 답 찾고 마무리하자. 자, 9번 답 찾고 실전 마무리합시다. 자, 이거 빨리 풀어버려. 이거 마지막. 이거 쉬워. 그래도 실전 문제까지 풀었네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물질의 자성입니다. 자성. 10번이요. 어. 10번 풀어요. 10번 안 풀어도 돼. 9번이요. 10번은 요거 그거잖아. 그 축전기잖아요. 축전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축전기는 올림피아드 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올림피아드 나갈 사람 있냐? 없지. 올림피아드 고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급에서 축전기는.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요즘은 이게 물리학에도 이제 축전기가 나와버려서 다음 이제 올림피아드부터는 중급에도 올림피아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중급. 아, 중국이. 중국인은 잘해. 짱깨. 짱꼴라라 그랬는데 선생님. 짱짱. 선생님이 해군 출신이잖아. 내가 씨 중국 새끼들한테 되게 불만이 많아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중국 애들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네? 선생님이 저기 대청도 앞바다 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대청도 앞바다가 어디냐면 이제 인천 쭉 나가면 북한 바로 보이는 데 있잖아. 그 NLL이랑 EZ랑 이런 데 있는 데 있잖아. 그지 북방 한계선이랑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거든. 한번 나가면 한 달은 떠 있어야 돼요. 배에서 계속 그 지점을 왔다 갔다 경비를 띱니다. 근데 이제 이 공해라고 하는 게 있고 공해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에 영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그게 이제 EZ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EZ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공해, 여기는 이제 EZ야. EZ는 여기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청도 있고 이제 이런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면은 안 돼. 이건 남의 나라에 침입한 거야. 너 남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 여권 심사부터 해가지고 그지? 그 무슨 이미그레이션인가 무슨 그 절차 다 밟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 불법이야, 불법.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배는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경비를 뛰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선이라 하더라도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함부로. 근데 와, 씨,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요. 레이더 딱 보잖아요. 레이더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더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EZ가 딱 이렇게 쳐져 있는데 레이더에 진짜로. 와, 나 이 새끼들 뭐 하는 짓이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다 이러고. 시커멓게 여기가 진짜로.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옆에 보고 있잖아. 빨간색 깃발 이렇게 든 그 있잖아. 그지? 걔네들은 배에다 빨간색 깃발 달더라고. 오성 공기. 오송이가 뭐 개 거지 같은 그 빨갱이 같은 거 이렇게 달고서 막 배도 시커매가지고요. 전부 다 목선이에요, 목선. 나무선인데 지들끼리 다 지들끼리 묶어놔 배를. 왜냐면 이제 조류에 흘러가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기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서로 묶어가지고 요지랄하고 있어, 이지랄. 옆에서 지나가잖아? 소름이 끼쳐, 소름이. 보고 있으면. 진짜로. 왜 저러나 싶어. 그래서 아마 이거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군인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 실제 이제 군인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고 나는 이제 군대에서 있는 일반 군인이고 근데 이제 그 직업 군인들도 있고 이제 직업 경찰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저러고 있냐고 쟤네들. 한번 봐보라 좀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한 이쯤 내려갔거든. 이쯤 내려가 여기 밑에도 이렇게 가득 있어요.
여기서 이제 레이더에 딱 보여 한 새끼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제. 들어와. 아 보여 이게 안 보일 리가 있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함장이 그런다고 야 배 돌려라. 야 훅가시 한번 넣어줘라. 왜 양기하고 이제 올라간다고 이제. 아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되게 오래 걸려니까 가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 어떻게 지네들 레이더 있을 거 아니야. 쏙 들어간다 이제. 우리 이제 올라가 어쩔 수 없잖아. 이제 가는 길이니까 갔다가 이 가면은 이제 또 이제 들어가서 없어. 이 밑에 새끼야 이렇게. 와 이걸 한 달 내내 한 거지. 이거 한 달 내내. 진짜. 두 대를 넘겼잖아. 너희들 같은 약 오르겠냐 안약 오르겠냐. 진짜 약이 지금 바짝 올라 있거든 우리 같은 경우 진짜로. 야 그러다가 재수없게 걸리는 새끼도 있어. 왜냐면 이제 조업하다가 보면 그 중국은 왜 우리나라 영해를 탐하냐면 우리는 금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금어기라고 해서 물고기 못 잡게 할 때가 있어. 그리고 물고기 종류마다 이 산란철이나 이런 때는 못 잡게 하고 또 치어나 이런 것들은 못 잡게 해요. 이 법으로 다 교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쌍끌이. 저인망이라고 아세요? 저인망? 들어봤냐? 저인망 어선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냐면 두 개 배가 이렇게 쌍으로 다니는 새끼들. 그리고 그물을 서로 매달아갖고 바닥부터 싹 긁어버려요. 진짜 바닥부터 싹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조개고 뭐고 뭐 개고 뭐고 싹 다 긁어버리고 한꺼번에 끌어올린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해. 치어고 뭐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바닥을 그렇게 긁어버리면서 어업을 조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 바다 그렇게 넓은데 고기가 있겠냐 없겠냐? 없어. 우리나라는 이 대청도 주민들이 씨를 뿌려 씨를. 씨가 뭐냐면 이제 치어를 막 뿌립니다. 치어를 치워놓고 다 돈이잖아. 그지? 그냥 그래. 치어를 뿌리고 그 걔네들을 키울 때까지 잘 키울 때까지 안 잡아. 그러니까 이제 키워놓고 이제 성숙한 놈들만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업을 하는데 이 새끼들은 그런 짓거리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잡아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없는 고기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고기를 갈취해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저인망 어선 중에 한 놈이 잡혔어. 왜냐면 이게 줄을 끊고 이제 한 놈은 도망갔는데 한 놈이 못 도망간 거야. 아 진짜로. 지금 이 새끼가 레이더에서 몰랐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철선인 거야 철선. 원래 다 목선이었거든. 근데 이제 철선이면 뭐 할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엔 함장이 딱 바깥에 이렇게 내가 그때 조타 잡고 있었는데 야 받아버려. 그러더라고. 예. 받아버려도 안 깨지는 거야. 이게 목선 같은 경우는 받아버리면 쾅 하고 부딪히면 배가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배가 목선이니까. 그러다가 인명피해 나오면 이제 중국 시진핑 새끼가 이제 아 이거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리나라 중인이 죽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막 이럴 수 있으니까 목선 같은 경우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는데 이게 철선이더라. 함장이 삘 받아. 야 받아라. 자루전타. 배를 꽝 붙여가지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가편에서 뭔 일 하고 있었겠냐 애들이. 아니 우리 직원들 뭐 하고 있었겠냐고. 고물탄 딱 들고 수포 딱 들고 곤봉 딱 들고 밑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개새끼들 그냥 오늘 다 죽었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열받게 하는 게 뭐냐면 죽창 있다 죽창. 중국 새끼들이 죽창으로 새끼도 막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냐 어쩌냐 지금. 이 새끼들이 이제 경찰까지 죽이려고 그래. 다 뒤졌어. 전투 경찰 준비. 이거 타고 내려가지고 뒤지게 폈어요 진짜. 진짜. 사장부터 아니 선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하만주 상경 올라가자니만은 조타시로 들어가다니 바로 2단 접차기로 그 선장 탁종아리 날려버리고. 턱 빠졌어요. 진짜로. 진짜 뒤지게 봤어 진짜. 뭐야 가서 곤봉으로 존나 때리는데 진짜. 원래만 그 분노의 사무증이 느껴지더라고. 그냥 위에서 이게 좋다는 생각이 보고 있는데 잘 싸운다 이거. 난리도 아니야 밑에서 막 혼줄 막 팡팡 터져 싸치 막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예. 아무튼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중국어선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실제로. 얘네들이 좀 깡패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어선을 그냥 또 싸움을 많이 해 얘네들이. 우리나라 어선을 갖다가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면 그물 있잖아 그물 이걸 가져가 우리나라 그물 너희들 그물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물이? 그물이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요 그물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만한 이런 그물이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엄청 비싸요 그래서 중국어선을 잡아갖고 봤더니만은 그물이 다 우리나라 거야 진짜로 전부 다 그거 노획해가지고 우리 어선들한테 갖다 주고 그럼 이제 우리 어선들은 고맙다고 그러면서 막 꽃게 엄청나게 올려주고 막 그럽니다 아 드세요 아 이런 거 안 봤습니다 아 드세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청도 앞바닥에 이렇게 씨 뿌린 데다가 거기서 낚시해도 된다고 네. 뭐 선장이 이렇게 레이더를 딱 킨다고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원래 그렇게 쓰는 정도가 아닌데 어군 탐지기를 딱 키는 순간 밑에 이제 고기 다니는 게 보여 고기 다니는 거 함장이 딱 야 내려라 그래 닐낚시 이렇게 내려 치면 올라와 치면 노가리 뭐 놀래미하고 막 그 무슨 우럭 있잖아 우럭 자연산 우럭 막 엄청나게 우럭 뭐 회를 막 선상에서 그냥 파티를 즐기는 회 파티 그냥 우럭 그 비싼 걸 막 이만큼 두께로 썰어가지고 막 초장에다 찍어 먹고 그러면 되게 맛있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큰일 나 요즘은 그 GPS가 다 달려있어갖고 선생님들만 해도 이제 그 배가 어디로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항해 일지에만 쓰고 여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디 딱 정박해놓고 있어도 몰랐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다 보입니다 상황지도 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또 요즘은 배와 배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대요 중국 애들 걔 지랄을 떨었나 봐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트를 내린대 보트 우리 아버지 해양철이셨거든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보트를 내려가지고 보트로 타고 가서 이제 가서 잡아야 돼 너무너무 위험하대 왜냐면 아까 봤잖아 찌르는 거야 이거 찌르라고 했다니까 새끼들이 이제 어선을 타려면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고무정으로 이게 타고 고속정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 일단은 다 풀어봤냐? 9번? 다음 몇 번 나오냐? 5번. 그렇죠 5번 나옵니다 5번 질문 있는 사람 왜 5번인지 모르겠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회로는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뒤로 넘어가면 물질의 자성 파탄 또 혹시 또 중국하고 또 이게 친하신 분들은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의 그 개인적인 거니까 알겠지? 그 중국하고 친하신 분들 괜히 또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성 파트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부터는 앞에 좀 몇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의 자성, 일명 자성체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도 자성인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자성을 띠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자성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물리학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자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성체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자석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부터가 그러면 다 자석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는 뭐냐? 쿼크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쿼크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뭐 원자보다 작은 놈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비율적으로 보면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원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궤도를 고려한 거예요. 맞지? 그래 안 그래? 전자의 궤도를 고려한 거고 실제 전자들이 이런 궤도로 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전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뭐가 있다고 봤냐면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러더퍼드가 발견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놈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하드론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딱딱한 입자라고 해가지고 하드론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드론 입자는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쿼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그지? 쿼크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 업 쿼크, 뭐 다운 쿼크, 뭐 버텀 쿼크, 뭐 야릇한 쿼크, 뭐 내용적인 참 쿼크, 뭐 온갖 무슨 이름도 이상하게 붙여놔가지고 한 6가지 쿼크의 종류가 있긴 하다고 하는데 걔가 최소 입자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드론 입자들은 꽤 큰 편입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중성 미자,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어떠한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이는 데 쓰는 중성 이런 걸 중간쯤에 위치했다고 해가지고 중간자 또는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을 우리는 아주 최소 입자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쿼크가 작은 건 맞긴 한데 원자 핵보다 작은 거고 원자보다 작은 거지 전자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전자가 가장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가 그러면 자석이야? 라는 거죠. 전자가 자석이야?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스핀 운동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전자도 자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 뭐 전자를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자석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전자도 입자다라는 거죠. 입자면 자,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입자면 질량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지? 그래 안 그래? 너무 작을 뿐이지. 그리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스핀 다음에 진동 다음에 병진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스핀입니다. 스핀. 예. 우주상에 우리 있는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무슨 운동하고 있어? 자세히 보면 스핀 운동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태초에 만들어질 때 그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떠한 임의의 힘에 의해서, 그지? 다른 입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된 게 천체들이니 그 힘의 부조화가 입자들을 스핀시킨다고요. 맞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런 공간 속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은 스핀 운동이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도 뭐가 존재해? 중심을 통해서 반지름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어떤 형태인 거냐면 이렇게 회전축을 형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인데 표면이 무슨 극을 띠고 있을까? 표면이 이게 전자니까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표면이라는 거예요. 표면 자체가. 그럼 어떤 임의 지점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성이 이 지점에서 델타 t 동안 이렇게 이동했다고 치면 이걸 뭐라고 봐도 되는 거냐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전자의 직접적인 움직임이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건 어디까지나 어느 관점이냐면 좀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좀 더 미시세계적인 관점으로 가면 이런 표면의 극성의 이동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전류의 흐름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씨 좀 어거지 같지 않냐? 내가 봐도 좀 어거지스러운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봐요. 논리적인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어떤 임의의 지점의 움직임 이건 곧 전류의 흐름과는
반대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그지?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표면에서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 예전에 선생님이 앙페르의 법칙 가르쳐줬죠. 앙페르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 무슨 법칙이었지 이게? 이게 전류의 방향이면, 그지? 도선에 이쪽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이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의 방향인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예전에 그래서 원형 코일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앙페르 법칙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전자를 어떻게 이 네 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감싸주게 되면, 그지?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을 가리켜? 아래쪽. 여기가 N극이지 않겠느냐. 전자도 아주 작은 자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나? 전자의 이러한 자화 형태를 우리는 스핀자기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건 아니고, 이런 전자의 스핀 운동이 실제 전자가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관여하는 모든 모멘텀들을 스핀자기 모멘트들하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입자도 전자면 그거보다 더 큰 애들도 뭐겠어 그러면? 자석이지 않겠느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무슨 이론이야? 이게 자성체 이론이거든 이게. 이게 자성체. 그러니까 전자가 자석이면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입자가 뭐야? 원자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2번 원자의 공전운동. 원자 주변에는 누가 공전운동을 하고 있어? 전자가. 그지? 그래 안 그래? 원자 핵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전자가 지금 공전 궤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이것도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이거 위에서 보니까 좀 그런데 3D 형태로 보면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공전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번에도 뭐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석입니다.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 그렇지 반대로 지금 흐르고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 전류의 방향을 네 개의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전자를 감싸주게 되면은, 그지? 전자가 아니라 원자를 감싸주게 되면 아래쪽으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런 자기 모멘트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원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석이 자석 이게. 아니 선생님 전자가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건 수소이죠. 전자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가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맞아요. 전자 각각의 전자마다 다 각자의 뭐가 존재해? 각자의 뭐가 존재해? 다 궤도에 따라서 뭐가 존재해? 자성이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런 자기장들의 합에 의해서 원자의 뭐가 결정돼? 자기장이 결정된다는 얘기. 자기장이 중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아주 약한 자기장을 띨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좀 그로데스크한데 극단적으로 따지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띨 수 있는 그런 원자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도 자석이고 원자도 자석이면 너희들은 자석이야.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자석이다. 그래 안 그래?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전자의 직접 이동.
이것도 역시 뭘 형성해? 자기장. 자기장을 형성했잖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뭐가 형성돼요? 이런 식의 실제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야. 이 세 개가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현상들이 맞냐 안 맞냐? 일맥상통. 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장의 형성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걸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눈으로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그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야 실제로. 이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성체 이론이라 그런 겁니다. 이론이에요 아직. 예, 이론이 일반화되지 않았어. 일반화되지 않았어.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물리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질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아직 밝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화가 완벽하게 되진 않아서 확실하게 실험이라든지 이런 가설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왠지 너희들도 어때요?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론이긴 하지만 아직 이론이긴 하지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자성체 이론이고 그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매우 재밌는 현상들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석은 뭐밖에 없냐 너희들이 봤을 때 자철석이라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또 뭐야? 없습니다. 뭐 전자석, 뭐 네오디듐 자석, 인공적인 자석들 그지? 알리코 자석 뭐 이런 식으로 자석들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자기장을 갖다가 형성시키고 직접 발생되는 힘을 갖다가 직접 느껴보긴 했지만 근데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이런 자석과 같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가 자석에 붙냐 안 붙냐? 붙습니다. 안 붙습니다. 사실은 이거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자석 이렇게 갖다 대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아무 느낌도 안 나지, 그지? 전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거 선생님 진짜 실험해봤잖아. 진짜 실험해봤어요. 겁나 이제 아직 내가 여기 이런 거 얘기할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래도 종이도 사실은 상자성체라 그래가지고 아주 약하지만 주변에 자기장을 펼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ND 자석 있잖아요. 네오디듐 자석 엄청 강력한 걸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한 8만 원인가 준 것 같은데 자석만 사는 데만 해도 겁나 비싸더라고. 네오디듐 ND 자석 그걸 갖다가 하나만 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샀어요. 왜냐면 이제 붙여가지고 더 강력하게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중에다가 종이 조각을 아주 작은 아주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창호지 같은 거 아주 얇은 거 하나를 매달아 놓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서 실제 상자성체면 이런 자석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뭐 종이만 해본 거 아니라 온갖 물질 다 해봤습니다. 사람도 붙어요. 매달아. 사람은 쏟는다. 해보잖아요. 이거 끌려간다 이거. 골 때리겠네 이거. 진짜. 네.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증명한 게 아니라 이 이론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만 실험해봤거든요. 그래 안 그래? 자석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에 지금은 없지. 아. 예전 실험실에 있을 때. 가져오세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대보면 붙어요. 깜짝 놀라서 나 이거 붙는 거 보고. 신기하다. 얼마나 어. 좋다요. 그러니까 막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얘가 아주 살짝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끌려오는. 살짝 끌려오는 게 눈에 보여.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인다는 거. 그래 안 그래? 사실 이런 힘들은 너무 약해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아니, 종이는 꽤 끌려오더라니까. 종이는. 그래서 자성체 이론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는 어떠냐면 반대로 유리는 반자성체인가 그런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유리에다가 해보면 이거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뒤로 살짝 밀려야 돼,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근데 잘 안 되더라. 유리라는 게. 왜냐면 유리는 좀 무게가 있거든, 이게.
아주 얇은 슬라이드 글라스 그보다 더 얇은 커버 글라스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 그걸 했는데도 어떤 느낌이냐면 깨알같이 살짝 움직인다는 느낌. 누가 보면 이게 움직인 거야? 이 대가리가 움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 그지? 안 그래? 그냥 아주 살짝 갔나 할 정도로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막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자성체 이론이고 원자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까닭, 원자의 공전 운동, 전자의 스핀 운동, 전자의 직접 운동 이 세 가지가 자성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됐습니까? 이거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알려주면 돼요. 증명됐어? 증명은 안 됐어, 실제로. 네,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이제 너희들이 알아내야 돼. 앞으로 향후 너희들이 과학자 된다. 자, 아무튼 물질 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도 자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원자가 자석인 게 느껴져? 안 느껴요. 잘 안 느껴져.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자석과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무 자석이 센 자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책상이 뭐 달라붙겠냐? 그래 안 그래? 그 어떠한 반응도 잘 일으키지 않지. 그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성체가 아닐 것이냐? 그건 아니야. 상호작용력이 서로 약하다는 거죠. 물질 중에서 보면은 이런 원자 내에 이런 원자의 전자 배치에 의해서 유독 강력하게 주변으로 자신의 자기장을 내뿜는 그런 원자들이 있어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FE 네? 그렇지. 바로 방금 지금 재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철이 그래, 철. 철이 그래, 철. 근데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철만 있는 게 아니야. 아루미늄 알루미늄 아니야. 니켈, CU 코발트, 우라늄. 방금 다 나왔는데 바로 물질 세 가지 종류. 바로 철, 니켈, 코발트. 세 가지 물질이 유일해. 유일하다기보다는 유독 좀 변태처럼 주변으로 자기장을 좀 세게 만듭니다.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원자 배치들이 서로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로 여러 개의 전자들이 지금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끼리 각각 자기장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면 그지? 그래 안 그래? 대부분 상쇄되거든요, 자기장이. 그러지 않겠냐? 대부분 상쇄되거나 아니면 일부만 남아서 매우 약한 자기장만을 이렇게 비치게 될 거야. 근데 이 강자성체는 생각보다 세. 셉니다. 그래서 물질 내에 뭘 만드냐면 얘네들은 자기구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자기구역. 되게 신기한 문제예요. 이 자기구역은 뭐냐면 같은 방향의 원자들끼리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놈들끼리의 모임이야. 각자 원자 배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각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영역별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공간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자기장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런 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엔요 자성체 이론에 의하면 총 세 가지 물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강자성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자성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자성체예요. 이거 좀 제목이 좀 그렇다. 뭐라고 할까 이거? 자성체의 종류라고 할게요. 자성체의 종류. 첫 번째가 강자성체, 두 번째가 상자성체, 초전도체 세 번째가 그런 건 없어요. 아이고 반자성. 초전도체는 저항의 크기를 놓고서 초전도체냐 전도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항이 0에 가까운 물질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초전도체라고 얘기하는 거. 수업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의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기 구역을 갖고 있는 놈은 강자성체가 유일해요. 여기 있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구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그 첫 번째, 이게 이제 물질이고, 두 번째 특징, 외부 자기장에 자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되어 있는 얘는 외부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게 일어날까 아니면 거의 느껴지지 못할까? 너희들 철 단독적으로 한번 봐봐. 이거 자석이란 느낌 있니? 없습니다. 없죠. 강자성체들은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만 근데 이 자기 구역도 전부 다 무슨 방향이야 보면은 다 각자 다르지, 그지? 그냥 그래.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을 갖고 있는 이런 거나 이런 것끼리는 서로 상쇄가 돼 버려. 그래서 외부로 그 펼치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매우 미약합니다.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얘는 외부에 또 다른 자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자기장 영역이 있으면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가 매우 쉬운 물질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자기 구역들이 전부 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다 정렬돼 버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정렬돼 버립니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해됩니까 이거? 이쪽도 아래쪽으로. 여기도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있던 자기 구역들이 다 어떻게 돼 버려요? 같은 방향의 자기장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자화.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자석으로 침필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겨요. 대전돼요. 이게 어떻게 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석이 되잖아. 그럼 그냥 그래. 장난치지 말고 싶다. 응? 네. 맞지?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자석 주변에다 뭐 이렇게 드라이버나 이런 거 딱 붙여놓고 있으면 드라이버도 언젠가 보면 뭐가 돼 있어? 자석. 자석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냥 그래.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 자화. 자화라고 부르죠. 자화 이게. 그리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 구역이 정렬되면서 이런 자화 현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후 자기장을 제거해도 뭐가 계속 남아 있어? 그렇지. 자화된 현상이 자화 현상 유지. 오랫동안. 그렇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강자성체의 특징이야. 자화가 되고 그리고 자화된 게 금방 사라지지도 않고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걸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자성체는 뭐겠느냐? 얘는 그 물질 뭐가 있냐면 상자성체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마그네슘, 또 타늄, 타이타늄. 종이, 아이, 텅스텐, 아이, 산소, 나트륨 뭐 이런 거 많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상자성체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하고 매우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긴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자기 구역이 없어. 자기 구역. 그러니까 물질의 배치를 보면 얘네들은 아주 약하게 자화되어 있는 자석화되어 있는 원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 방향을 띠고 있는 거야. 물질 내에서. 이게 하나하나 원자라고 할게요. 얘처럼 원자들이 일정한 자기 구역을 나눠서 이 자기 구역에 있는 애들은 모두 한 방향의 자기 구역, 자기장의 방향을 내는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개별로 다 다른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그냥 그래요. 얘는 이제 자기 구역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긴 해. 정렬되는데 약하게 정렬돼.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 하지만 약하다죠. 경도는 약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는 이런 자화는 일어난다. 하지만 매우 약하고요. 또한 자석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제거됩니다. 아니 자화가 풀립니다. 바로 풀려버려요. 바로. 동시에 바로 풀려버려요. 즉각적입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아주 1초의 여유도 없어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즉각적으로. 골 때리게. 제거하면 바로 자화 현상이 사라집니다. 이런 게 상자성체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이제 반자성체는 뭔 말이냐, 말 그대로 얘네들하고 좀 다르게 반대로 자화가 되는 데야. 반대로. 이거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뭐 암기하고 싶으면 암기해도 되지만 원리를 좀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원리를 알아야 돼서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유리, 구리 이런 게 반자성체입니다. 수소. 네. 개구리. 뭐 흑연도 있고, 물도 있네요, 물. 물 이런 거. 껴도 그 다음에 흑연, 여기들 연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반자성체인데 얘는 외부 자기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건 서로 민다는 얘기예요, 이게. 밀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자석이 이렇게 있다. 이게 N극과 S극을 띄고 있는 자석인데 자기장을 어떻게 펼치냐면 이런 식으로 펼치죠. 그죠? 그냥 그래. 여기에 강자성체를 놓게 되면 강자성체도 이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자석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강자성체가 달라붙어 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반자성체는 이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니.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다. 밀려버려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실험을 해봤다 그러는 게 이 유리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 구리로 해볼 걸 그랬다. 구리로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중성체 왜 없어요? 어? 중성체 왜 없어요? 사실 그 상자성체가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상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아주 약하게 자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상호작용 안 한다고 봐도 됩니다. 아주 약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 엄청난 자기장을 띠고 있는 그 ND 자석을 막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되게 강력한 자석에도 아주 살짝 이렇게 끌려올까 말까 하는 거. 이 정도면 반응 없다고 봐야죠. 현실에서. 그치? 그걸 달라붙는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야. 다만 달라붙을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 근데 얘는 반대로 밀어버리니까 아예 안 달라붙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 안 그래? 맞냐? 확 밀리지도 않지만 달라붙지 않아 절대. 외부에서 보면 전혀 뭐가 없는 거야. 얘와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현상인데 모형적으로 따지면 외부 자기장과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냐면 얘처럼 아주 약한 자기장을 띠고 있는 이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반자성체는 애초에 대부분 다 중성체야. 애초에 대부분 중성체야. 이게 이 물질들은 외부로 자기장을 펼치는 그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자들의 배치들이 보면은 대부분 거의 반대 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끼리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장을 전혀 띄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외부로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지게 되면 이 자기장과 반대 극성으로 띄는 이런 일부 이런 원자들이 생겨.
골 때리게 돼. 그러면서 밀어버려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 왜 그러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죠? 왜 그런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해야 되고,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자성체에 대한 성질을 해줄 테니까 이거 내가 그냥 까먹고 넘어가면 너희들이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올 거야.